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. 그런데 그 와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합의하자고 하면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바로 그때,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이 복잡하기만 한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기는 명확한 전략, 제가 단계별로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본격적인 전략에 앞서서 딱 하나. 이것만은 제발 기억해 주세요. 합의는요,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. 보험사가 계속 압박해 올 텐데 거기에 맞서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간, 그리고 인내심이니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그건 바로 합의의 타이밍, 즉 시간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. 이 싸움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합의의 환급률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. 나의 모든 손해액이 완벽하게 확정됐을 때 그때만 사인하는 거예요. 왜냐고요? 너무 섣불리 합의해버리면 나중에 갑자기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을 영원히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한번 사인하면 끝입니다. 아니, 그럼 그 확정 시점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일까요? 여기 화면에 딱 정리되어 있죠?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자 정도면 치료 다 끝나고 통증이 아예 없어졌을 때쯤이면 괜찮아요. 하지만 골절이나 수술처럼 심각한 부상이라면요,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만약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나 수술 날짜로부터 최소 6개월, 날짜로 따지면 180일입니다. 이 숫자는 그냥 머릿속에 딱 저장해 두세요. 최소 180일입니다. 아니, 왜 하필 6개월이냐고요? 이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. 바로 증상 고정이라는 의학적인 개념 때문인데요. 6개월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이 다친 부위가 충분히 회복되고 안정돼서 앞으로 남게 될 영구적인 후유증이나 장애를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의학적인 최소한의 시간입니다. 이건 그냥 약속 같은 거예요. 자, 여기서 분명히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아니, 그렇게 6개월씩이나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3년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합의금 아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.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소멸시효 3년은요, 보험사가 여러분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내준 날부터 매번 새로 카운트가 시작돼요. 그러니까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어때요? 시간은 완벽하게 우리 편입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시간을 우리 편이라는 든든한 방패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합의금 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, 최강의 창을 손에 쥘 차례입니다. 합의금의 판도를 그냥 드라마틱하게 바꿔버릴 수 있는 거의 치트키 같은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후유장애 진단서예요. 특히 사고 때문에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돈, 이걸 상실수익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할 때 이 진단서 한 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 합의금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렇게 중요한 진단서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? 이게 사실 좀 고민되는 지점일 수 있어요. 물론 나를 치료해준 주치의 선생님이 내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겠죠? 하지만 솔직히 좀 껄끄러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습니다 라고 진단서를 써주기가 좀 방어적이 될 수 있거든요. 반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대학병원은 어떨까요? 훨씬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줄 가능성이 높죠. 그리고 이런 장애 진단서 발급 자체가 그분들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. 자, 여기서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꿀팁 하나 나갑니다.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요청할 때 그냥 해주세요 하면 안 되고요. 반드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요청해야 합니다. 보통 AMA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개인보험용이고요. 자동차 보험 합의에서는 이 맥브라이드 방식이 공식 표준이거든요. 자동차는 맥브라이드 꼭 기억하세요. 좋습니다.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최강의 무기까지 딱 준비했을 때 상대방인 보험사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미리 읽고 그걸 완벽하게 막아내는 방법을 세울 차례입니다. 보험사는요, 거의 99.9% 확률로 이 카드를 쓸 겁니다. 저희 쪽 의사한테 의료자문을 한번 받아보시죠 하는 요청이죠. 이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후유장애를 어떻게든 인정 안 하고 합의금 깎으려고 쓰는 보험사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
이 말을 그냥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두세요. 여러분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동의해줄 의무가 단 1도 없습니다. 절대로 동의서에 사인해주면 안 돼요. 왜냐면 이 자문이라는 건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의사가 서류 몇 장만 쓱 보고 판단하는 거라 태생부터 보험사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절차거든요. 그럼 이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이 간단한 3단계 방어 계획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단호하게 거절하세요. 나는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 진단서가 있으니 필요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. 둘째, 만약 보험사가 막무가내로 자기들끼리 자문을 진행했다? 그럼 그 결과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주치의 선생님께 가져가서 반박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우리의 히든카드입니다. 바로 동시 감정을 역으로 제한하는 거죠. 동시 감정이란 건 뭐냐면요. 보험사랑 여러분이 함께 동의하는 제3의 중립적인 의사를 딱 정해서 그 의사가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진찰하고 평가를 내리는 공식 절차예요. 이건 소송 가기 전 단계에서는 거의 끝판왕급으로 공신력 있는 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전략, 이제 최종 승리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3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타이밍. 심각한 부상은 최소 6개월 기다린다. 둘째, 증거. 제3의 대학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확보한다. 셋째, 방어. 보험사의 의료 자문은 거부하고 동시감정으로 맞선다. 이 3가지가 여러분의 행동 계획입니다. 어때요? 아주 간단하죠? 이 전력들을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사고를 당한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. 이제 보험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명확한 전략을 가진 협상가로 거듭나는 겁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제대로 한번 싸워볼 준비 다 되셨습니까?